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다들 뭐 무기력하고 기운도 처지는 것 같고 기운도 없고 뭔가 처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송으로 하고 저도 하루 쉬도록 할게요. 여러분 파이팅 하셔야 하는데 화이팅 소리 외칠 힘도 없어.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다. 뭐 삼성전자 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성장주들도 지금 비실비실대고 그나마 2차전지가 조금 올랐었는데 꺾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주들 그동안 신나게 올랐지만 금융주 꺾이기 시작해요. 꺾이기 시작하고 있고 하여튼 썩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요. 상황이 별로 썩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지금 외국인들 막 대거 팔자야. 대거 팔자에 이제 금융주도 일자리 급락세고 삼성전자도 지금 보니까 썩 좋지 않네요. 보니까 삼성전자도 썩 좋지 않다. 오만전자가 뭐냐 지금 오만전자.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요. 하여튼 지금 보니까 미국의 금융주, 은행주 이 쇼크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도 이제 파랗게 질렸어요. 오늘 파랗게 질렸고 또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고 또 외국인들이 대거 팔자에 나섰습니다. 일단 팔자. 얘들은 뭐 픽하면 팔아버려요.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이자율 인하 압박, 여기에 이제 약세를 보였던 금융주, 이자율 인하 좀 인하 좀 했어야지 처음부터. 너무 올려가지고 서민들 힘든데. 하여튼 이자율 압박에 약세를 보였는데 또 금융주가 직격탄 맞습니다. 여기 코스피보다 최근 오름폭이 컸던 그 코스닥, 이 코스닥이 이제 800선을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 넘게 이제 떨어졌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국내 금융주는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우리 금융지주 한 마이너스 2.4%를 비롯해서 KB금융 1.97, 신한지주죠 마이너스 1.65, 하나금융지주 마이너스 1.29. 하여튼 4대 금융지주의 주가가 모두 빠졌다. 모두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4대 금융지주가 최근 한 달간 11% 이상 가격이 떨어졌어요. 계속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11% 이상 가격이 떨어졌고 지난해 말이죠. 지난해 말 보니까 그 배당 확대 기대감, 이 배당 확대 기대감에 그 유입된 그 외국인들의 그 투자금이 뭔가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빠져나가고 있다. 정부가 연일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하죠.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하는데 그런 압박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일 거야. 지금 주가를 뭔가 짓누르는 것 같아. 계속 짓누른다. 여기 엎친 데 격친 격으로 또 전날 밤에 그 미국에서 SVB죠. 이 파이낸셜 악재, 참 실리콘밸리 은행 아주 골 때렸어요. 이게 터져버리니까 전망도 어둡다. 제가 전 시간 얘기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썩 좋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SVB 파이낸셜의 그 주식 매각 발표 이후에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그 금리 인상과 그 채권 가격 하락, 금리 인상, 채권 가격 하락에 그에 따른 손실 확대 등이 그 은행들의 이제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 그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 리스크 번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큰 거야. 우려감이 확산됐다. 금융주뿐 아니야.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2달 만에 5만 원대로 주저앉아. 5만 원대로 주저앉고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2.69%, LG화학 마이너스 0.42, 현대차 마이너스 0.74% 이렇게 약세입니다. 약세. 경기도나 우려 때문에 성장주로 분류되는 게임주 NC소프트 마이너스 2.22, 크래프톤 마이너스 2.47. 하여튼 소비재주인 아모레 퍼시픽도 마이너스 4.7%, LG생건 마이너스 2.43% 이렇게 낙폭이 크더라. 최근에 한 달간 급등했던 코스닥은 더 많이 하락을 합니다. 더 많이 하락을 했고 이 코스닥 대장주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죠. 마이너스 5.56%, 에코프로 마이너스 5.56, 5.66 거의 막 5%다 빠졌어요. 쭉쭉 빠지더라고. 셀트린도 빠지고 할테온도 빠지고 원달러 환율이 0고점을 돌파하다 보니까 시장은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전일 대비 2원 올라서 1324.2원에 거래 마쳤고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더라고. 종가보다 3.3원 오른 1325.5원에 거래를 시작한 그 환율은 장중에 1329원까지 치솟는 거야. 쭉쭉 올라갑니다. 연고점 경신했고 또 미국 증시의 은행주 급락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잖아요. 이 가운데 또 일본은행, 또 BOJ라고 하는 일본은행이 그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 유지를 발표하다 보니까 또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더라. 응? 환율 금융 완화 정책 유지, 환율 상승을 부채질했다. 일본은행이 그 완화적인 스탠스로 엔화가 크게 약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원화가 이제 이에 그 연동을 하면서 장중에 상승폭을 또 키우는 거죠. 하여튼 장 후반에 당국의 개입 추정 매도 물량이 유입되면서 상승폭은 제한됐는데 뭐 썩 좋지가 않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악재들도 많고 하여튼 별로 썩 좋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그 상장 기업이 이제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을 하면은 코스피 지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서 하고요 한 321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뭐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 자사주를 모두 소각해야지. 근데 안 하잖아. 다만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본질 가치가 깨질 수 있다 그런 방안 때문에 신주인 습관 선택제 이 포이즌 필이라고 하는데 이거와 같은 경영권 방어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일단은 그 한투에서 나온 보고서 같아요. 보니까 올 2월 말 국내 상장사의 미소각 자사주가 74조 원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의 3.3%인데 이거를 이제 5년에 걸쳐서 균등 소각하면 배당 성향은 지난해 25.4%에서 27%로 이제 가는 거지. 올해 31.7에서 39.5%로 상향 조정되고 코스피 공정가치는 2,590에서 3,210포인트까지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균등 매각을 하면은 3,620포인트로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 주식을 모두 소각하면은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한 5% 정도 상향되는 겁니다. 상향되고 지수 역시 상승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들이 한국이 미국처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한투에서도 국내 상장사의 지난해 자사주 소각 공시는 63건이야. 63건에 불과하다. 63건인데 2018년 이후로 이제 자사주 처분의 그 공시 목적을 보면은 다른 법인 주식 양수대금 지급 등 주주가치 제고와는 거리가 먼 곳에 활용이 되는 겁니다. 또 주식을 장내에서 처분해서 다시 유통시장으로 뭐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다만 경영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기업이 가진 거의 유일한 적대적인 그 M&A 방어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금융위원회가 이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한 것 역시 기업의 자율성을 옥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해요. 현 상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자기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는 자칫 이사회가 대량으로 이를 처분해서 지배구조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상장 법인에 대해서 자기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도 하고 있고 법무부 역시 자기 주식 처분 방법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 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상법과의 정합성 등도 고려해야 하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려면은 적대적인 M&A의 그 방어 수단인 포이즌 필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포이즌 필. 하여튼 2011년 그 상법 개정 당시 보니까 자사주 그 취득과 이런 처분을 자유롭게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포이즌 필 제도 도입이 보류됐는데 업계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자사주 처분 방법을 의무화하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박탈하는 제도는 신중히 뭐 접근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참 힘들어요. 좀 좋은 제도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상당히 좀 힘든 모습들이 하나씩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만큼 투자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하여튼 투자하는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뿐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데 너무 테마주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음, 막 급등주 같은데 그런 데 타고 갔다가 나중에 또 물릴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조심 조심조심 하자. 알겠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해요.